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말고사도 다 끝났고 학생부도 다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요즘 저희한테 굉장히 문의가 들어오는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7월 말까지는 거의 뭐 풀로 찼고 8월 달에도 굉장히 일정이 없어서 뭐 신규 학생들의 어떤 학교 선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일정을 잡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애로를 좀 겪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갖다 어떻게든지 조금 더 높여갖고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를 찾는 곳에 이제 주력을 하죠. 물론 도전도 있고 안정도 있고 그러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문의를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좀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디냐면, 각 대학마다 예상보다 쉽게 1단계 합격할 수 있는 학과는 어디일까? 뭐 예상보다 쉽게 하고, 하지만, 대학의 수시 모집에서 사실 예상보다 쉬운 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이런 데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좀 빈틈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학과가 경우에 따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잘 활용을 하시면은 사실 1단계 생각보다는 조금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비고란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합격을 했던 학생들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은 못했지만 1단계 합격한 학생들, 1단계 서류전을 통과를 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대학에서 의미를 있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과 1단계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 컷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갖다 한번 안내해드리면, 저 내신 등급까지도 합격을 했네라는 부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좀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 하고요. 그러면 그런 학과들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지 그런 학과가 있을까 아마 궁금하실 텐데, 경쟁률이 연속으로 좀 낮은 학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률이 연속으로 낮은 학과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인기 학과도 있고, 유관한 학과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비슷한데, 이게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 이제 그런 게 이제 경영경제면 경제가 좀 낮은 학과들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서울대 경제학과가 좀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경쟁률이 연속적으로 좀 낮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1등급의 1단계에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두 번째, 대부분 어떠죠? 나도 지원하기 싫어. 그러면 남도 지원하기 싫습니다. 별로 이렇게 비인기 학과들이 있죠. 비인기 학과들을 보면 대학마다 비인기 학과들이 있습니다. 저기 꼭 가야 돼? 뭐 이런 학과들이 있죠. 근데 이런 학과들을 갖다 잘 살펴보면은, 경쟁률이 낮죠. 그리고 내신 등급 컷도 낮습니다. 나도 지원하기 싫으면 남도 지원하기 싫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있잖아. 나는 저거에 대한 활동들이 없는데 저런 부분들 학과를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저런 학과가 가능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대학들이 뭐냐면, 전공적합성이라는 용어를 갖다 진로 역량으로 바꿔서, 전공적합성의 맞춤형 활동보다는 진로 역량과 진로 역량이라는 것이 뭐냐면,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자질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관한 학과에 대한 탐구 활동은 좀 적다 하더라도 유관한 학과에 필요한 어떤 영어와 수학과 과학이나 사회 과목에 대한 공부가 깊게 돼 있다고 한다면 전공 적합성의 맞춤형 활동보다는 이런 진로 역량의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학과 나도 좀 지원하기는 싫은데 그래도 내가 기본적인 이 학문과 관련된 기본적 역량을 갖추고 있어라고 하면 활동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 학과에 지원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인원이 많은 학과는 의외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적으면요, 아무래도 이게 박하겠죠. 근데 인원이 많으면요, 저 내신도 됐네? 이런 학과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학과,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인원이 많으면서 더 좋은 건 뭐죠? 충원율이 높은 학교에 학과를 갖다 노리는 것이 또한 이렇게 빈틈, 조금 이렇게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내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아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학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관점이 바로 이제 유관한 학과 중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가 있습니다. 경영경제 소비자학과. 소비자학과는 이번에 서울대학교 높았죠. 13.13대 1로. 근데 경제는 계속 낮았어요. 경영과 경제 그럼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이 경영을 선택하고 경제를 덜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는 계속 좀 경쟁들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 보시면 의외로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이런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 합격할 가능성이 좀 있죠. 또 의학과, 치의학과 둘 다 높죠. 당연히 인기학과 다 높은데
의외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예과에 몰리고 또한 최상위권 학생이 치의예과로 몰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치의예과는 예상하지 못한 어떤 등급 컷에서도 합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의예과하고 치의예과, 또 생명공학과하고 생명과학과가 있죠. 그 학생들이 어디 더 선호하죠? 생명공학과를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과 이런 데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빈틈이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대 계열적 학번 보면은 생명공학과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충원으로 대부분 다 돌아가는데 생명과학과는 좀 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신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그 합격에 대한 빈틈을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부터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서울대 경제학과를 보시면은 인원이 일단 많죠. 그죠? 근데 경쟁률이 다 2020년도에 4.16대 1, 2021년도에 3.73대 1, 2022년도에 4.02대 1입니다. 50% 것과 70% 것이 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저 2.55 등급이에요. 일반고 2.5 등급입니다. 경쟁률이 얼마죠? 인원은 많이 뽑은데 경쟁률이 낮았죠. 이런데 이 배수 안에 저희랑 이제 비교과를 준비를 했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서울대 1단계 2.55 등급 갖고 일반고 학생이 합격을 한 겁니다. 물론 저희 1.64 등급도 일반고 학생이겠죠. 빈틈이 생기는 학과가 서울대 경제학과인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갖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국어국문학과 15명이었죠? 경쟁률 높지 않았죠? 4.93대 1입니다. 50%까지 2.3, 70%까지 2.4. 물론 저 학생은 4.36이 일반고진 않았겠죠. 근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가 2.3, 2.4였는데도 의외로 70% 것을 벗어나서 얼마냐면 70% 것을 가서 무려 2등급이나 벗어나서 4.36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학생이 있다라는 거죠. 건설환경공학을 보면은 자, 이제 비인기학과죠. 그죠? 근데 이제 인원은 좀 뽑죠. 29명 뽑습니다. 근데 경쟁률 높지 않죠? 올해 2.95, 3.19 등급이었죠. 근데 저 3.3등급이 바로 지역자사고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 학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기전자공학을 준비했던 학생이에요. 근데 서울대 가고 싶다, 이랬죠. 근데 전기전자공학은 뭐가 준비가 돼 있죠? 수학과 물리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는 학생이겠죠. 지역자사고에. 그러니까 근데 건설환경공학에 대한 이렇게 이제 요맘때쯤 돼서 이제 서울대 넣고 싶다 그래서 서울대 전기전자공학은 지역자사고에서 3.3등급 갖고 안 될 텐데 그래서 그럼 제가 과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대신 이제 수학과 물리학에 대한 부분이 깊이가 있으니 수학과 물리학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는 걸 갖다 쓰고 그죠? 건축에 대한 것에 대한 활동들은 안 나타낼 수 없으니 한두 가지만 나타내고 한번 부딪혀보자 해서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환경공학이 별로 인기가 없죠. 요즘 건축 계열이. 그런데 지역자소에 3.3등급이 합격을 했죠. 그런데 밑에 2.95등급은 누구냐면 일반고 학생입니다. 서울대 건축공학과의 일반고 2.95등급을 갖고 비교과가 충실하고 그 다음에 심화된 학습한 과정을 충분히 나타냈더니 서울대 건축학과에 1단계 합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생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정보공학부. 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1.9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서울대학교가 이제 일반 전형에서의 합격한 학생들의 비율을 발표를 했죠. 그게 일반고 비율이 27%입니다. 27점 몇 프로죠. 자공고까지 합치면 29%밖에 안 돼요. 그럼 얼마죠? 71%는 어디죠? 71%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기정보공학부는 영재고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다 집어넣겠죠. 그죠? 그러면은 50% 것 같다고 70% 것이 다 특목고 자사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일반고 학생이 1.9등급대가 합격을 한 겁니다. 왜? 비교과가 좋으니까. 비교과가 좋으면 전기정보공학부의 30% 정도만 일반고겠지만 이렇게 50% 컷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전기정보공학부의 1.9등급인 일반고 학생을 갖다 저희가 최종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면접도 잘 본 거죠. 지구과학 교육과를 보면 2021년도에 이제 7명이죠. 근데 경쟁률이 낮잖아요. 5.43대 1. 그리고 별로 인기학과가 아니죠. 지구과학 교육과. 그러니까 얼마까지 됐다? 1.9, 2.1인데 4.4등급 때도 합격한 학생이 있는 겁니다. 치의학과를 보면 이제 치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연히 의대는 제일 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대도 당연히 인기가 있죠. 그런데 의외로 50% 컷이 보면 다 1.7대였죠. 2021년도, 2020년도. 그리고 70% 컷 2.1대, 1.84 이랬죠. 뭐 저희가 서울대 치대를 갖다 이제 요번에 3명 보냈는데 작년에도 보냈고, 근데 이 학생들에 대한 내신 등급 컷이 의대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 3등급 전후가 의대에서 서울대 의대를 갖다 3등급 전후가 합격을 할 수가 없지만 서울대 치대 같은 경우에는 3.13 요번에 얼마죠? 2.90인 학생이 합격을 한 사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대 치대에서 견주다가 내가 의대에 가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데 그러면 서울대 치대 한번 도전해 볼까라고 하면 서울대 치대는 서울대 의대 굉장히 평가 관점이 있어요. 평가 관점. 뭐 통합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그다음에 영어적인 능력,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이겨내는 능력, 그다음에 대학 예비 교육 과정, 심화순위 교육 과정, 독서 활동, 동기와 가정, 결과, 후속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런 이제 평가 관점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런 평가 관점을 잘 담아내면 이렇게 3등급 전후인 학생도 합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예외니까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은 작년에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대학의 서울대학교 평가 관점을 넣어서 일반고 1.58 등급인 학생이 서울대 의대에 1차 합격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교사연수 자료집, 대학에서 발표하는 이런 평가 항목들을 갖다 세세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항목들을 갖고 뭐 경쟁률이 낮은 학과, 그죠? 연속적으로 낮은 학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경쟁하는 학과 중에서 약간은 좀 이제 뒤에 있는 학과, 그 다음에 이제 충원율이 높은 학과들, 이런 학과들을 다 잘 보시면 어디냐면 의외로 서울대학교가 내신이 무조건 높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잘 염두에 두신다고 한다면 지원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대를 보겠습니다. 연세대 영어영문과죠. 연세대 영어영문과인데 연대가 사실은 경쟁률이 좀 높죠. 높은 편인데 경쟁률이 여기서 이제 언급한 학과들은 그래도 대부분 10대 1 미만의 좀 경쟁이 높지 않은 학과죠. 여기서 8.75대 1이었는데 50%까지 1.6이고 70%가 1.8. 그때는 면접형이었죠. 면접형의 끝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경쟁률이 높지 않고 비교과가 좋으니까 3.09 등급인 아이를 갖다 저희가 합격을 시켰습니다. 면접형에서요. 경쟁률이 높지 않은 학과에서 경쟁률이 높지 않으면 비교과가 좋으면은 이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이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저희가 연대의예과에 사실은 자사고의 2.51 등급, 연대의대가 굉장히 내신이 높잖아요. 근데 자사고의 2.51 등급을 갖다 연대의대 합격을 시킨 사례가 있어요. 연대의대. 물론 그것도 자사고 학생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렇게 경쟁률이 아주 높지 않으면, 그죠? 오히려 비교과가 아주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신을 많이 본다고 한다는 연대에서 이게 충분히 뽑힌 사례도 있다. 연대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전 내신이 낮아질 거라고 확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수시 2월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왜? 수능 최저를 최초로 적용을 해본 결과 내신 위주로 뽑았는데 뭐 52개 학과 중에 36개 학과가 수시 2월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뽑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의구심이 있지 않았을까, 대학 내에서는 논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회 때 뭐 전화를 끝까지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 올해보다 내신이 좀 낮아진다. 저는 비교과에 자신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보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이제 그런 데서,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78명이잖아요. 78명이고 1.7, 2.0. 외대부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대 경영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대부고도 뭐라 하죠? 우리 학교는 안 좋아해. 외대부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자사고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2.7 등급인 학생이 붙은 학생이 있는 겁니다. 연대 경영에. 그죠? 외대부고 학생들이 2.5, 2.6도 다 떨어지는데. 그죠? 이런 얘기는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저렇게 인원이 많은 학과에 대한 부분들은 연세대학교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이제 자소서와 비교과 준비를 하면 합격한 학생들이 있다. 이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죠? 경제학부도 마찬가지 2.56이 있죠. 근데 신학과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학생인데, 신학과는 이제 강남에 있는 강남에 있는 일반고 학생인가 그랬죠. 근데 얼마였죠? 3.25 등급도.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인기 있는 학과가 아니죠. 그죠? 근데 소신 지원을 했거든요. 연대 가고 싶어. 넣었더니 3.25 등급인 학생이 합격을 한 겁니다. 1차에. 그 다음 의료환경학과도 인기 있는 학과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2020 12명이죠. 경쟁률이 높지 않죠. 5.33대 1. 근데 얼마까지 됐죠? 4.6등급인 학생이 이렇게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4.6등급이 학생은 했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도 얼마나 3.5등급인 학생이 이렇게 이제 요런 이제 지역자사고 이런 학생인데 합격한 사례가 있는 거죠. 하스를 보면 인원이 많죠. 107명입니다. 그 4.3등급 외고인 학생을 합격을 했죠. 그런데 누구도 있어요? 2.4인 학생도 일반고 학생이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스 같은 게 인원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저게 3.05, 3.4, 특목고겠지. 근데 일반고에 2.4등급인 학생, 또 특목고 자사고에 4.3등급인 학생 최종은 합격을 했죠. 근데 이번에 국제에서 발표한 걸 보면 얼마까지 합격을 했냐? 5.2, 5.3까지 합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격한 아이들에 대한 이런 이제 국제형 전형, 국제 전형, ISE, 하스, 아시아고. 근데 인원이 제일 많은 이제 어디였죠? 하스가 107명이나 되니까 5.2등급까지 갔을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은 하스라고 보여지는 거고, 저희들도 4.3등급을 합격을 시켰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됐냐? 이번에 하스에서 얼마나 수시에서 정시 2월이 나왔죠? 21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만 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다 붙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을 갖다 경쟁률이 1단계에서 2.5배수 뽑아 얼마 몇 배수 안 뽑아? 그건 3대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스나 ISE는. IS도 이번에 9명 2월 나왔죠? 그런데 어디죠? 작년에 4.59인 등급이 있는 이제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비교과에 자신이 있고 수능 최저 맞출 자신이 있으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융합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연세대학교에서 얼마였죠? 연세대학교 자연계열의 최종 합격작이 3.6, 3.7등급에서 끝났다 그랬는데 이 학생이 얼마냐? 거의 3.5등급이었던 학생이죠. 전기전자공학도 3.5등급이라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인원이 연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지금 이제 15명, 18명 좀 많은 편인 거죠. 다른 대부분 다 많이 단자리인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자연계열에서는 15명, 18명 어느 정도 뽑는 인원이 좀 되는 거고 두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이 그렇게 이제 10대 1 전후니까 높은 편은 아니죠. 그죠? 연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4배수를 뽑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1단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맞추고 면접을 잘했으면. 근데 요번에 이제, 전기전자공학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가 얼마나 생겼죠? 수능 최저 못 맞춰갖고 2월 된 인원들이 꽤 생겼죠. 그러니까 1단계 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다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가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얼마까지? 3.5등급인 학생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신 등급 대비 50%가 70% 컷에 비해서 차이가 있죠. 그런데 합격했다라는 것을 갖다 한번 올해 2022년도니까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구시스템과학과도 1.6, 2.2였는데 4.4까지였고요. 건축공학과 2.9였고 간호학과가 이제 1.9, 2.2였죠. 근데 경쟁률이 높지 않죠. 5.29 대 1이니까 3.15였고 치의학과, 연대 치의학과도 마찬가지로 그죠? 경쟁률 10대 1. 별로 의치대 쳐놓고 높은 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3.1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를 보겠습니다. 고대를 보면은 역시 이제 비인기학과가 10분자원 경제학과죠. 근데 2020년도에 저 3.45가 3.45는 그럴만도 하지. 근데 저게 일반고 학생입니다. 일반고 학생의 3.45등급인 학생이 이제 고대 10분자원 경제학과에 1차 합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3.60인 이제 지역자사고 학생이 이제 이렇게 또 10분자원 경제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이런 이제 내신 룸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영문학과 2021년도에 보면은 인원이 이제 31명 되죠. 그런데 경쟁률이 별로 높지 않았죠. 8.13대.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영어영문학과가 이제 학업우 수의 5배수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8.13대 1 빼니까 5배수 안에 든 겁니다. 그죠? 그런데 5배수 안에 들고 수능 최저 맞췄고 그 다음에 면접 보니까 4.60 등급이 합격을 한 거예요. 이렇게 경쟁률이 높지 않으면요. 이렇게 2.5, 2.9 등급이라도 4.60 등급이 합격을 했죠. 근데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고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4등급 초반 또는 대부분 4등급 미만에서 이제 끝났고 3.5에서 이제 끝난 학과들도 꽤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왜 2021년도와 이런 큰 변화의 차이는 바로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을 40%로 확대했기 때문에
인원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인원이 저 정도 됐었을 때는 어떻다? 4.60. 그 다음에 3.39도 요번에 같은 4.60이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률이 다 높아졌잖아요. 인원이 이렇게 31명에서 23명으로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39에서 끝났죠. 그게 이제 요걸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인원이 줄고 경쟁률이 높아지고, 그죠? 하니까 3.39였다. 근데 이제 인원이 10대 1 미만이었고, 인원이 31명 뽑을 때는 얼마까지 갔었다? 4.60까지 갔었다. 2021년도에 보세요. 인원이 통계 아까 21명이었거든요. 11대 1밖에 아니에요. 1단계 5배수 뽑죠. 수능 최저 마치고 뭐 하면? 면접 잘 보면 얼마? 2.7, 3.1이었는데 4.19 등급인 학생이 합격을 했죠. 통계학과에.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도 저기 108명입니다. 근데 이 2.75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아니라 그냥 지역 자사고예요. 지역 자사고. 지역 자사고. 지역 자사고에 2.75 등급이 고대 경영을 갖다 이렇게 붙었던 거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인원이 많으니까 이제 경영학과 그런 거고요. 가정교육과는 사실 좀 비인기 학과죠. 비인기 학과인데 3.1, 3.2 그럴만하지 않아? 3.4 등급이 일반고 학생입니다. 일반고 학생이 3.4 등급이 고대 가정교육과에 붙은 거고요. 이번 입시에서도 17대 1로 높아졌지만 3.90 등급, 3.90 등급이면 아마 지금 이제 고대가 발표한 사범대학의 가장 끝자리였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학생이 가장 내신이 낮게끔 합격을 하지 않는데 저 학생 지역자사고 학생입니다. 그래서 고대 가정교육과에 합격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비인기 학과죠. 경쟁률은 높아지고, 요번에 경쟁률은 다 높았으니까요, 고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9 등급이 합격한 학생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학부는 인원이 되는데 경쟁률이 10대 1, 그렇게 높지 않았죠. 그러니까 3.8, 3.9까지 된 학생이 있는 거고. 건축공학과 비인기 학과죠. 2.95 등급이 합격한 학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들에 대한 부분들 적용을 해서 보시면은 요것 때문에 바로 내신이 저기까지 합격한 사례가 있구나라는 걸 갖다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균관대는 이제 유학 동양학이죠. 그래서 20명 모집이었는데 경쟁률이 9.5 별로 높지 않죠. 그죠? 성균관대. 근데 성균관대 또 충원율이 되게 높죠. 충원이 높은데 얼마까지? 5.2 등급도 합격을 한 학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과학 계열의 2021년도 125명에 이제 충원이 228%가 들어가니까 얼마 됐죠? 4.36 등급이 된 학생이 있고요. 사회과학 계열도 그때 141명, 인원이 많았을 때 충원이 307% 돌아가니까 사회과학결도 50% 거 70% 거 1.5, 1.6이었는데 3.41 등급까지 합격한 학생이 있는 거죠. 자연과학계열 같은 경우도 얼마죠? 109명이었을 때, 그러니까 295%가 충원이 돌아가니까 일반고, 그러니까 자연과 일반고 2.01 등급까지 됐고, 자사고의 4.40 등급이 합격한 학생이 있죠. 근데 올해 이제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인원이 다시 늘어나죠. 예전보다는 덜 늘어나지만 예전에 한 7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입시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원이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갖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화학과도 마찬가지죠. 12명인데 충원이 325%. 그러니까 1.6, 1.7이었는데 어디까지 됐죠? 4.4까지 됐죠. 그죠? 충원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밑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경북대, 한양대 보면은 호텔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등급이 거의 6등급까지 폭넓게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3, 4, 5등급이 뭐라고 생각을 하죠? 경희대 호텔 경영학부를 갖다 특목고 자사고 외국 국제고 아이들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작년에 일반고에 4.0 등급인 학생을 갖다 합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지 않죠. 6.8대 1이고요. 그죠? 6.8대 1이니까 1단계에 뽑혀서 그래서 작년에는 물론 수능 최저가 높지 않았지만 있었죠. 수능 최저를 맞추고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준비를 갖다 잘하면 이렇게 4.0인 일반고 학생도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45명의 모집 인원이 많은 편이죠. 근데 경쟁률이 높지 않았죠. 그죠? 거기다 수능 최저 맞췄죠. 면접 잘 봤죠. 그러니까 일반고 4.0이 붙었다. 또 이제 경북대 치대를 보면은 경북대 치대를 보면은 얼마냐면
경쟁률이 21.6대 1인데, 물론 이제 의대치대는 이제 뭐냐면 이런 부분들, 내신이 낮은 학생이 합격하려고 하면 수능 최저가 높아야 되죠. 경북대치대는 수능 최저 높죠. 3합3에 탐구 2과목에 뭐 절사고 뭐 이렇게 되니까 3개 영역학 1등급에 탐구 절사니까 높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의학과하고 치의학과는 잘하는 애들이 아무래도 학생들이 의학과는 몰리겠죠. 근데 보면은 치의학과에 바로 50% 코드 2.0이었고 70% 코드 2.3대 일반고 2.25 등급을 저희가 합격시킨 사례가 있는 겁니다. 의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률 지역인재죠. 지역인재 전형이었는데 경쟁률이 별로 8.6대 1밖에 안 높았죠. 왜 수능 최저가 워낙 높으니까 지역인재라도 많이 안 들어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수능 최저가 높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나 해도 학생들을 오니까 3대 1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1.70, 1.66, 1.58이 이제 저희가 합격신 일반고 학생들인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지 않고 수능 최저가 경쟁률이 높지 않고 수능 최저가 높으면 오히려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이런 데를 한번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하고는 다른 예인데 한양대 의대에 이제 이렇게 36명 중에 경쟁률이 19대 1이었고, 그런데 저희가 1.7등급을 합격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한양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결이 다른데, 저 이야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 비교과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한번 자신있게 소신 지원을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넣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이제 합격을 했던 사례들을 갖다 토대로 해갖고, 요러한 부분의 학과에서는 의외로 이렇게 합격한 학과가 있다라는 것 같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이렇게 뭐 수시 상담을 해오시면 이제 학생에 맞춰서 비교과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준비했던 이제 비교과와 내신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꼭 그렇게 한 부분들을 갖다 이런 부분도 있었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상담받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생각하지 못했던 학과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갖다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한번 잘 학부모님들이 한번 이렇게 좀 발품을 판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보들을 갖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갖다 한번 토대로 해서 잘 정보를 갖다 취합을 한번 해보시면 의외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런 학과들을 갖다 찾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상위권 대학 위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아무튼 이제 수시 지원 전략 6장 잘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런 정보들을 잘 취합하셔갖고 학생들의 마지막까지 비교과, 자소서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자소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학업적 역량이 나타나게끔 작성을 하시고, 이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잘하셔서 우리 아이에 맞는 수시 지원 전략을 잡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